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탑2가 이제 화학2가 이제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권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거의 반응 속도론 쪽인데 그쪽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화학2에서도 산과 염기가 사실 화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맞긴 한데 영재고에서는 그거랑은 결이 달라. 그래서 영재고에서 오히려 산염기를 공부할 때는 화학 1에 있는 산염기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화학 2에 있는 산염기는 내가 수업을 안 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네들한테 필요한 단어는 어디냐면 그냥 하이탑 화학 2 이 1번은 다 필요해. 1번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번은 내가 좀 꼼꼼하게 좀 다지면서 가야 할 거고, 그 다음에 2권에서도 이제 우리가 딱 절반까지만, 그래서 이건 시작을 하면 이제 반응열 그쪽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었잖아. 발열 흡열 공부하고 있었을 건데 그쪽 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평형까지, 그것도 이제 3평형까지만 우리가 딱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화학2에 있는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화학2 1권부터 좀 꼼꼼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페이지는 10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10페이지. 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나오니? 글씨는 보이고 선생님은 안 나와요. 그럼 딱 좋아요. 오케이.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보여? 거긴 안 보여요. 여기는? 거긴 보여요. 여기 보일 것 같아? 네. 좋아. 자, 일단 뭐 영재고 시작할 때부터 내가 몇 번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화학은 어쨌든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인 거잖아. 그래서 일단 화학2에서 일단 1번에 나오는 것도 일단 물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특히나 3가지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화학도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을 좀 공부를 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는 어떤 물질은 다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들끼리는 어떤 상호작용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잡자면 자, 입자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다. 또는 입자들 간에 어떤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입자간 인력. 그리고 이 입자간 인력과 이제 우리는 물질의 3가지 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화학의 시작은 입자간 인력과 그 다음에 3가지 상태를 공부한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입자간 인력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상태, 여기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는 물질은 3가지 상태가 있잖아. 고체랑 액체, 기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을 먼저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고체 상태라는 걸 좀 본 적이 있을 텐데, 고체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매우 가깝죠. 게다가 접촉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고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입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는 고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상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고체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입자들 간의 어떤 거리, 입자들 간의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L이 매우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매우 가깝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입자들 간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고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동성도 없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가능한 상태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열을 좀 가해가지고 얘를 융해시키면 이제 우리가 액체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액체 상태가 되면은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면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살짝 멀어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입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살짝의 어떤 유동성을 가지면서 유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액체 상태인데, 자, 액체 상태도 입자들 간의 상호 거리는 사실은 가깝다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입자들 간의 상호 거리가 가깝다. 물론 이제 고체보다는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얘네들 사이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고체 상태는 입자들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입자들 간의 인력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크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들 사이 거리가 살짝 벌어지긴 해도 아직까지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입자들 간의 인력은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입자 인력이 강한 편이다. 문제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좀 더 열을 가해가지고 얘를 기체 상태로 바꿔주게 되면 기체는 이제부터 입자들 사이 거리가 가까워 매우 멀어. 매우 멀지, 그치? 그래서 입자들이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매우 먼 거리를 얘네들이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진다. 극단적이야. 매우 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멀다. 그치? 자, 그래서 매우 멀다 보니까 얘네들은 입자간 인력이 클까? 매우 작을까? 매우 작지. 근데 그 매우 작다는 표현을 우리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기체 상태일 때는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네들의 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문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체는 이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진동 운동만 가능하지만 액체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회전과 병진 운동이 살짝 가능해진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 같은 경우는 진동도 있고 회전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진 운동 에너지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체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회전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진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데 액체와 기체의 차이는 뭐냐면 액체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좀 더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의 그 가까운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냥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3차원을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병진 운동 에너지가 좀 더 지배적인 물질의 상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 상태를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자간 인력과 상태와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고체 상태일 때 입자간 인력이 가장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액체로 가면 살짝 인력이 작아지게 되고 기체일 때는 이제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야, 얘들아 힘 좀 내라. 무슨 중학교 2학년 파릇파릇한 것들이 너무 힘들이 없어가지고 대답해 이제 육성으로 대답하시오. 알겠쇼? 예. 나만 얘기하고서 누가 푸게.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자간 인력과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이런 땡그라미라는 입자가 있는데 입자의 종류를 좀 바꿨어. 그러니까 별표라는 입자가 있대요. 이 별표도 뭐가 있냐면 고체 상태가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 얘도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는 액체 상태가 당연히 있을 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기체 상태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얘네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너네들이 한번 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상태 변화를 할 건데 당연히 땡그레미도 이렇게 액체로 가열하다 보면 이제 언젠간 상태 변화를 할 건데 그 점을 이제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가열하다 보면 언젠간 녹는 점에 도달할 건데 그 녹는 점의 크기가 누가 큰지를 좀 비교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물질의 상태가 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얘네들 각각의 그 입자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은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높겠지. 그쵸? 마찬가지야. 이번엔 얘가 액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끌어나가는 그 처음을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최초로 끓는 점이 있을 거고 그 끓는 점을 비교할 때 이 입자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는 끓는 점이 높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인정하죠? 그래서 자, 입자간 인력과 자, 어떤 관계를 얘기할 수 있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입자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이게 크면 클수록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고체가 가장 크고 액체, 기체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물질을 비교할 때는 인력이 크면 클수록
클수록 그만큼 녹는 점이 높고 그다음에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인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요 입자간 인력, 상태 변화랑 관련된 입자간 인력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태 변화랑 관련된 입자간 인력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입자간 인력. 입자간 인력.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가 상태 변화랑 관련된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인력이 이제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재학교 지난주에 개강을 했잖아. 그때 물질을 먼저 분류를 했을 거야. 그치? 물질을 분류하면서 분자성 물질과 분자가 아닌 물질을 구분했던 거 기억이 나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력을 나눌 때도 분자인 녀석들과 분자가 아닌 녀석들로 나눠가지고 이 인력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아닌 애들, 소금이라든지 순수한 금속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상태 변화를 결정하는 그 인력을 화학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력을 크게 분자가 아닌 애들에 대해서 상태 변화랑 관련된 인력은 화학 결합이 있다. 화학 결합이 있다. 근데 분자성 물질들, 뭐 물도 있을 수 있고 암모니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자들은 얘네들의 상태를 결정하는 그 입자간 인력을 분자간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분자간 힘. 상태 변화를 결정하는 입자간 인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화학 결합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자, 우리 분자가 아닌 대표적인 물질이 소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온 결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온 결정은 이제 우리가 소금 같은 애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입자간 인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격자 구조를 이루면서 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네들의 인력을 이제 우리는 이온 결합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다는 거죠. 이온 결합. 맞니? 이해되죠?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들은 내가 상태 변화시키려고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이온 결합력을 끊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아이고 목 아파라. 두 번째는 순수한 금속이 있어요. 금속 결정. 자, 그래서 뭐 나트륨이 있을 수도 있고 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순수한 금속을 얘기하는 거야. 역시나 분자가 아니죠. 그치? 자,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얘네들은 금속의 양이온이 어떤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요 사이사이를 자유전자라는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인력을 형성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와 요 금속의 양이온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는 금속결합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무슨 결합? 금속결합. 좋아요. 금속결합으로 붙잡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분자가 아닌 금속도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되는 저 인력이 금속결합이라는 화학결합이다라는 걸 알수 있는 거야.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원자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자 결정은 말 그대로 비금속 원자들의 결정인 녀석들에 대해서 비분자성 물질에 대해서 끊어줄 때 이제 이런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원자 결정 누가 있어? 탄소가 있는 거죠. 흑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흑연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우리가 탄소 원자로 되어 있고요. 탄소들이 얘네들이 뭐하고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상태 변화시키려면은 탄소와 탄소의 어떤 그 공유 결합이라는 화학 결합을 끊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끊어줘야 되는 그 화학 결합이 공유 결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졸려라. 졸려가지고 들고 또 펜을 놓쳤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자가 아닌 녀석들에 대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인력은 화학 결합이 되는 거고,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얘네들 끊어야지만 이제 상태 변화가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분자는 얘네들의 어떤 상호 결합을 얘기할 때 이렇게 화학 결합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 분자를 예를 들게 되면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수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으로 붙어 있는 게 맞지만 내가 얘를 상태 변화할 때 그 원자끼리의 어떤 공유 결합을 끊어야지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물 분자들은요,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요 입자들 사이의 인력을 끊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입자 인력을 끊어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분자성 물질에 대해서 상태 변화랑 관련된 인력은 화학 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 힘이라고 얘기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화학표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분자 간 힘도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존재하게 되냐면 네 가지 정도로 서머리가 되는데, 첫 번째 쌍극자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쌍쌍인력입니다. 쌍극자 인력. 이런 인력이 첫 번째 존재해요. 두 번째는 자, 쌍극자랑 이 쌍극자 때문에 유도된 쌍극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유발 쌍극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좀 어둡지 않니? 밖에 비 오니? 아무지. 이렇게 오늘 우리 우중충하지? 니들이 분위기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너 졸리지? 졸려? 나 이렇게 열심히 목 터져서 수업하고 있는데 이런 메이크업 와. 자, 내가 우리 상윤이 맨날 놀리고 있거든. 반은 곱슬이고 반은 메이크업 있어가지고 엄청 많은데요, 쌤? 너무 많죠? 이거 가져가서 주세요. 좋지 않을까요? 네,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쌍극자랑 유발 쌍극자라는 게 있다. 굿?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분산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무슨 력? 분산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이 쌍극자 인력에서 강력한 쌍극자 인력이 하나가 있거든. 그걸 우리는 수소결합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수소결합. 그래서 이 수소결합은 쌍극자 인력에서 파생된 건 맞지만, 매우 보경님 아까 왔던데? 네, 있어요. 보경이 왔어요. 맞아요. 좀 기다리자. 우리 곱슬이도 지금 세사가 왔으니까. 이게 난 조도가 좀 너무 낮아서 더 졸린 것 같아. 그치? 아닌가? 물리 시간에도 되게 애들이 거의 해장병 느낌이 난다고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지쳐있는 병사들 같은. 역시 요즘 MZ들은 MZ가 아니죠? 이게 인형 뽑기 한 걸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 그치? 나도 인형 뽑기 엄청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인형 뽑기 해가지고 나도 항상 그 운동 갈 때 보조 가방 이제 항상 옆 가방 메고 다니거든. 거기에 이런 거 한 5개 달려 있어. 귀엽지? 아까 넌 누구니? 책까지 왔어? 윤님의 수업 들을래? 그래. 시장님 전 수업 해도 되죠? 바쁘신 거. 자,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도에서는 요 네 가지 힘이 이제 어떤 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좀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eady? 예. 좋아. 자, 그러면 요걸 좀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일단 먼저 좀 얘기할 게 뭐냐면 이 분자간 힘과
앞에서 얘기한 분자가 아닌 녀석들의 화학 결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너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상온에서 소금이 액체로 존재하니 고체로 존재하니? 고체잖아, 그렇지? 그럼 걔는 어머나 이 25도씨라는 열에너지 환경에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네,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어떤 그 입자간 인력이 매우 강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반면에 우리 물 분자 생각해봐. 물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요, 얼음으로 존재해요? 액체로 존재해요, 그렇지? 그 말은 뭐냐면 물이라는 녀석은 같은 열에너지 환경에서 입자간 인력이 소금보다 좀 작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보통 자, 이 화학 결합으로 붙잡혀 있는 애들은요, 얘네들은 그 인력이 분자간 인력에 비해서 월등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학 결합으로 붙잡혀 있는 비분자성 물질들에 대해서 입자간 인력이 큰, 즉 화학 결합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그래서 녹는 점과 좀 비교를 좀 많이 해주게 되고, 자, 분자들은 보통 물은 굉장히 강한 분자간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액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애들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한단 말이야. 인력이 매우 약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얘기할 때는 녹는 점을 얘기하는 건 너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자들에 대해서 분자의 힘을 비교할 때는 보통은 끓는 점과 많이 비교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분자가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녹는 점 개념보다는 이 끓는 점, 분자들 간의 끓는 점을 저희가 분자의 힘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되죠? 예. 자, 됐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분자라고 하면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알갱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화학원에서는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었는데, 화학원에서는 이 분자가, 이 알갱이가 크게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로 나뉜다는 걸 한번 들어봤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극성 분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극성 분자라는 게 있다. 이렇게 크게 우리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극성 분자는 뭐냐면 이 알갱이가 이게 극의 성질을 좀 띠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갈박은 약간의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면, 이 꼬랑지 쪽은 약간의 부분적인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알갱이 내에서 극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극성 알갱이,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하가 골고루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극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제 우리가 어떤 극이 비편제가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극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을 때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죠? 화학은 안 되는 친구 지금 이 정도만 좀 알고 갈게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극성 분자의 특징은 있는데, 이 극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벡터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벡터를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표현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알갱이가 있는데 이쪽이 부분적인 음의 전하고 여기가 부분적인 양의 전하고 여기가 부분적인 음의 전하라고 해볼게. 그래서 음의 전하를 빨간색, 양의 전하를 파란색, 중간을 초록색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마이너스라는 거는 결국 전자가 이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쏠려 있는 방향을 이제 우리가 화살표로 좀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쏠려 있슈. 그리고 쏠렸기 때문에 반대쪽은 전자가 약간 배어해져가지고 약간의 양의 전을 띄고 있슈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 벡터를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 μ라는 표현을 써주게 돼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전자가 치우쳤는지를 표현한 어떤 벡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벡터 이제 분자가 극성과 무극성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보면 얘네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3개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극성끼리의 분자간 인력, 극성과 무극성의 분자간 인력, 무극성끼리의 분자간 인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선행서도 되게 재미가 없어. 뭔가 계속 이론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서 하고 싶은데. 지루하지? 나도 지루해. 얘들아. 우리 두 번째 시간부터 좀 이게 약간 밝아지자, 알겠지? 뭐라고 했어? 뭐가 안 보여? 진짜로? 빛 반사 때문에? 노안이 온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극성과 극성? 극성과 극성 분자 사이에 있죠. 됐죠? 두 번째는 극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이력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이력도 있을 거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친구 학생 왔을까요? 누구야? 이. 지금 왔어? 예. 공식도 안에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 아까 너 내가 추석 안 불렀었니? 얘들아, 아무리 우리가 서로 부끄러움이 많고 하지만 출석 때 대답은 좀 해야 돼, 알겠죠? 그거는 좀 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아까? 이름 뭐니? 한승주? 안승주? 어디 봤냐? 수학이요? 과학. 수학에 관심 있겠니? 네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별로 관심 없어요. G2A. G2A? 화요일? 과학 기준. G2A? 나 안 들어갔지? 맞네. 화요일반 애들. 과학 화요일반 애들 있니? 대부분이구나. S지만 있니? G2B. G2B는 우리 만나요. G2A랑 G1은 안 들어가는구나. 월수공간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거기는 오히려 G2B를 안 들어, G2A를 안 들어, G2A를 안 들어갔는구나. G2B랑 SG랑 G1이 들어가네. G2A 월 있어, 월? 월요일만? 그래, 나 못 봤겠구나, 그치? 반가워. 내 이름은 임채영이라고 합니다. 임채영. 화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보다시피. 만나서 반가워요. 너도 반갑니? 아니라고 안 했어. 언제 이거 언제 필 거야, 이거 매주? 아니, 나도 점점 너랑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도 보니까. 폭탄머리가 되고 있어. 나 원래 니들 만난다고 개강 전에 펌한 거거든, 이거. 스핑스왈로 펌이라고 알아? 맨날 비가 했던 머리예요. 그래, 미안해. 어쨌든 개강하고 나서 졸라 멋있다 해가지고 난 따라한 거야. 근데 점점 머리가 처음 펌할 땐 뭔가 잘 나오더니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점점 이 턱머리로 바뀌면서 너랑 비슷해지고 있어. 여러분 다행이다. 근데 이게 곱슬이 여기 뭐지 정수리 쪽에 있어가지고 탈부는 잘 가려주겠는데? 내가 먼저 한번 탈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탈모에 이제 기작이 있어요. 탈모에 내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 나 학생들 볼 때 모량밖에 안 보거든. 그래서 목동에 가만히 보면은 고등학생들 너무 불쌍한 게 얼마나 공부에 시달렸으면은 머리숱이 없어요. 근데 학생들 볼 때는 교복 입고 있는데 학생이 볼 때마다 머리숱이 없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이 찢어질 때가 많거든. 어떡하니 저거. 그랬거든. 저는 그래도 다행히 여기가 곱슬곱슬해가지고 시선을 이게 분산시킬 수 있는 빛의 산란을 일으켜가지고 두피를 가릴 수 있는 좋아. 축복받은 머리야. 다들 한번 구경해 볼래요? 야 근데 너 내가 수업 때 되게 조용한데
딴 수업 때는 꽤 떠든다는 소문이 좀 자자한데? 지구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자꾸 그래요. 아, 승식쌤이? 왜? 귀여워서 그래. 나도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너는 귀여워. 귀엽지? 넌 더 귀여워. 너는 완전 신생아 같아. 역시 우리 지환이. 지환이는 애들 괴롭힌다는 소문이 있던데? 누구를? 지나가는 과외가 좀 봐. 들리는 바가 있는데? 너 애들 괴롭히면 안 돼? 얼굴이 이제 예쁘게 생겨가지고. 자, 어쨌든 합시다. 아유, 이 지겨운 것들 수업만 하려고 하면 그냥 눈 크겠다. 알겠지? 자, 극성과 극성분자 사이의 인력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야. 자, 얘는 HCl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염화수소 기체라고 얘기하고, 얘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만히 보면 얘네는 분자인데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붙잡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잘 들으세요. 자, 요게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이 원자들마다 그 전자쌍을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 그걸 이제 우리는 전김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김성도 자체가 수소랑 클로린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클로린이 크죠, 그죠? 우리 화학원 한참 대답해야 돼. 그래서 이 전자쌍이 CL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CL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알갱이를 가만히 보면 이 분자 알갱이가 CL 쪽에 전하가 치우쳐 있어요. 부분적인 음의 전하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수소 쪽이 부분적인 양의 전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극성 분자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극성 분자끼리의 인력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좀 정리해보자. HCl이 또 분자 다가왔을 때, 여기서는 부분적인 양의 전하, 여기서는 부분적인 음의 전하 이렇게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이 부분 전하 사이에 인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극성 분자끼리는 이 부분 전하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게 되고, 이 부분 전하 사이의 인력을 우리는 쌍극자 인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극성 분자 사이에서의 인력은 첫 번째로 존재하는 게 쌍극자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쌍극자 인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전하 사이의 어떤 인력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쌍극자라고 하냐면, 이 하나의 알갱이 내에서 이 전하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쌍극자 또는 이중극자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됩니다.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일단 더 일찍은 넘어갈게요. 쌍극자끼리의 어떤 인력이 극성 분자에서 있다. 두 번째로 일단 갑시다.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의 인력을 보면, 자, 이렇게 HCl 극성 분자 똑같이 표현을 해볼게, 얘들아. 그래서 부분적인 음의 전하, 부분적인 양의 전하, 극성 분자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무극성 분자인데, 무극성 분자는 이런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돈수 물질들이 무극성 분자가 대다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Cl2 염소가스 한번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전김성도, 즉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똑같아서 얘네들은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지 않은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전하의 분포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가오는 거야. 뿅뿅뿅 다가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쌍극자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무극성에서 운동하고 있던 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나, 나도 음의 전하를 떼고 있는데 네가 다가온다고? 도망쳐야지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가 어머나 도망갈래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골고루 퍼져 있었던 전자가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갑자기 이 쌍극자가 유도되었다 또는 유발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발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의 인력이 이제 부분전의 인력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인력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쌍극자로 인해서
유발된 쌍극자의 인력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쌍극자와 유도된 유발 쌍극자 인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끼리는 이러한 인력이 존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쫙 치우치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는 편극 현상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편극 현상. 편극 현상.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을 편극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굿! 넘어갑니다. 자, 그럼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 한번 볼게요. 와, 얘는 좀 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CL2라고 하는 이런 무극성 분자가 있대요. 얘도 CL2예요. 둘 다 무극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전하에 치우침이 없는데 어떤 인력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이 무극성 분자 내에서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당연히 운동은 무질서하게 막 운동하고 있었겠지. 그치? 이렇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의 동선이 쓱 겹쳐지는 어떤 순간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자고 너도 전자인데 막 우리 같은 음회장을 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쓱 다가가야 돼. 그러면 얘는 도망가겠지. 너 가까이 오는 거야. 도망가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싫다.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도망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여기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편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운동하다 보면은 전자 운동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전자의 어떤 쏠림 현상, 편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편극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긴 요 쌍극자를 이제 우리는 순간 쌍극자라는 표현을 써주게 돼요. 순간 쌍극자. 그러면 아무 죄도 없었던 옆에 있는 무극성 분자를 또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나, 갑자기 마이너스가 옆에서 커졌어. 도망갈래. 전자에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부분적인 양의 전화, 이쪽에서 부분적인 음의 전화가 생겨난다. 자, 그래서 이때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은 뭐가 있냐면, 순간적인 어떤 쌍극자로 인해서 유발된 쌍극자의 인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인력을 우리가 순간 쌍극자와 이로 인해서 생긴 유도된 유발 쌍극자 인력이 존재하게 되고, 이 인력을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때는 분산력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순간 쌍극자, 유발 쌍극자 인력을 한마디로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간 쌍극자가 생겼던 이유는 분자 내에서 전자가 운동하다가 갑자기 동선이 겹치게 되면서 순간적인 편극 현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한 순간 쌍극자로 유발 쌍극자가 유도되고 그들 간의 인력을 분산력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순간 쌍극자가 꼭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만 일어날 일은 없는 거잖아. 극성 분자 내에서도 당연히 뭐가 있냐면 전자의 운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편극 현상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도 이 쌍극자 인력 당연히 있고, 이거 플러스 모두 같이 존재하냐면 분산력도 함께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극성과 무극성 분자도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인력 당연히 있고, 그거 플러스 분산력은 분자의 어떤 운동으로 생긴 편극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은 어떤 분자간 인력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네? 다 포함되어 있고, 대신 극성 분자끼리는 쌍극자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극성 무극성일 때는 쌍극자 유발 쌍극자,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끼리에는 분산력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됐지, 얘들아? 네, 이런 게 분자간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뭐가 관심이 있냐면 여기 관심이 있어. 야, 이 물질이랑 누가 분자간 인력이 커?
이게 궁금해요. 누가 끓는 점이 높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 별표와 별표 사이의 상호작용이 궁금한 게 이 땡그람이랑 별표 사이의 어떤 분자의 인력이 별로 관심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꾹꾹 넘어가면 극성 분자끼리는 이 HCl끼리의 분자간 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극성끼리의 인력은 Cl2 사이의 어떤 분자간 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극성과 무극성은 서로 다른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거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중고교 과정에서는 HCl과 Cl2의 끓는 점이 관심 있는 거지 얘네들의 인력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중고교 과정에서 이 두 번째 극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을 다루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연락 땡큐가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공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제 분자간 인력은 쌍극자 인력과 분산력 얘네들이 이제부터 주된 어떤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직 설명하지 않은 수소배열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선은 쌍극자 인력과 분산력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이해되고 있슈? 예. 아휴. 쉽지 않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소결합이 뭔지 요거까지만 잠깐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얘네들 간의 힘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소결합 얘기하기 전에 요것부터 얘기할까요? 자, 우리 이 쌍극자 인력과 분산력이 이제 또 메인 어떤 분자간 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쌍극자 인력을 결정하는 크기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분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도대체 뭘까? 요거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할 거야. 이따가 좀만 이거만 하고 쉬자. 알겠지? 너 좀만 참아. 살아나가야 돼. 몇 시 시작했니? 10분에 시작했지? 그 다음에 17시 10분까지죠? 네, 요거만 딱 하고 쉬자. 알겠지? 와, 재밌어. 이렇게 자는 애들을 대상으로 내가 끝까지 강의를 성공하는 이 쾌감 좋아요. 아주 나에 대한 극기야. 나에 대한 도전이야. 자, 그리고 수업 태도도 있잖아. 뭔가 활기차게 해야 돼. 그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으면은 이 가슴이 따뜻해지잖아. 그럼 졸려요. 이러고 자요. 근데 그게 있잖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펼치지 않으면 그러면 뭔가 계속 요런 삶이 계속 지속이 돼.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학원이라는 환경만 마주치면 마치 파블로스의 개처럼 졸려요. 진짜로. 학교에서는 축구하고 농구하고 엄청 좋아. 근데 학원 독서실과 학원 강의실만 보면 이상하게 졸려. 무조건 반나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학원만 오면 이러고 있어요. 평소에는 막 뛰어들고 하다가 학원만 오면은 이러고 있어요. 그냥 끄덕이긴 해. 그래 안 나거든. 그죠? 뭐 대답하는 척은 해요. 계속 끄덕여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책만 보고 눈은 안 감고 딴 생각을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지 이거? 근데 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안 잤거든. 정신은 잤을지언정 어쨌든 눈은 계속 뜨고 있었거든. 이러고. 그러다가 지도는 이제 뭔가 이상한가 싶으면 이게 딱 정치카드를 봐요. 저기 나가고 있구나. 이러고 있다가 아야 졸립니다. 몇 분 남았지? 4분 남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얘 근데 습관 된다니까? 얘 진짜 1년간 계속 가. 그래서 스스로 뭔가 깨우치고 뭔가 확 액티브하게 약간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수업을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생님들이 막 혼내고 다그치고 채찍질을 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
이렇게. 본인들의 미래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로서. 좀 틀리면 어때? 그냥 쪽팔리더라도 가장 크게 대답을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너만 대답해. 알겠죠? 그래서 우선 크게 해서 계속 대답하면 따라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 분자는 힘, 자, 요 쌍극자 인력과 분산력이 있는데 얘네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만 얘기할게. 먼저 쌍극자 힘이 있을 거야. 그죠? 요 힘을 결정하는 거, 요 힘, 요거. 요 빨간색 힘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 뭔가 봤더니, 이거다. 부분 전하의 인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강한 인력을 형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 전하의 어떤 크기가 결정되는 건 뭐냐면 분자 내부의 원자들 사이에 전기용 성도가 크면 클수록 전자가 많이 치우쳐 있고 그럼 이 부분 전하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얘네는 결국 뭐냐면 분자 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간의 전기용 성도 차이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용 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인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HF가 있고요. HF가 있고 그래서 HF도 지들끼리의 쌍극자 인력이 있을 거야. 자, 얘랑 HCl로 할게. HCl. HCl로 써줬으니까 얘와 그 다음에 HBr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수소. 그래서 HBr 사이에서도 당연히 쌍극자 인력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요 인력과 요 초록색 인력이 누가 큰지를 비교하고 싶다는 거죠. 그치? 그 중에서 쌍극자 인력은 누가 클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쌍극자 인력 A라고 할까요? 자, 얘는 누가 크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치? 쌍극자 인력은 어쨌든 그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전기용 성도 차이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수소는 똑같이 있어요. 수소는 똑같이 있는데 들러붙어 있는 원소가 얘는 Cl이고요. 얘는 Br이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전기용 성도, 전자를 당기는 그 능력치가 Cl이 Br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자를 자기적으로 치우친 그 능력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쌍극자 인력은 HCl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분산력의 크기를 물어봅시다. 분산력. 자, 이 분산력의 크기는 이제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자, 가만히 보면, 이 순간 쌍극자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는 분산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날수록 그만큼 얘네들이 분산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분산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얘는 편극의 양이에요.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날수록 그만큼 분산력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편극 현상이 어쩔 때 잘 일어나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전자가 운동하면서 생겨나는 게 이제부터 뭐야? 부딪히다가 생겨나는 게 편극이란 말이야. 그럼 그 분자 내부에 전자가 많을수록 현상이 잘 일어나? 조금일수록 많이 일어나? 많을수록. 그치? 그래서 이 편극 현상은 언제 많아지냐면, 얘는 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편극 현상은 잘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전자가 많다는 걸 화학표에서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자 수가 많은 애들은 보통 분자량이 좀 큰 분자들이다라고 표현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는 전자수가 많아서 편극이 잘 되고 그래서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표현해 준다는 거야. 자, 요거는 중요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분산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분자량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합시다. 분자량이 클수록 우리는 분산력은 커진다. 이 분자량에 따라서 분산력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분자량이 크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무거운데 전자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거운 애들이 뱃살이 많아요. 그죠? KFC 할아버지 알죠? 미국의 고도비만 할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출렁출렁하는 게 다 뱃살이라 생각해봐. 뱃살이 이제 전자인데, 이 전자가 이런 많을수록 이제 뱃살이 많은 건데, 얘네가 운동을 타닥해봐. 그러면 뱃살이 줄렁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겹치는 그 패티가 아니라 뭐죠? 그 뱃살. 그 뱃살이 어때요? 많이 겹쳐지지 않겠어? 그치? 뱃살이 많을수록 그만큼 운동하다 보면 뱃살이 출렁출렁하다가 겹쳐지는 빈도수도 많아지고 겹치는 그 두께도 어때? 두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두툼하게 전자가 겹치게 되고 많은 빈도수로 얘네들이 겹치다 보니까 편극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미국의 고도돼지 아저씨들일수록 뱃살이 많아서 편극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네. 더워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것도 해보자. 자, HCl과 HBr을 계속 비교하는 건데. 그럼 얘는 어쨌든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있는 겁니다. 이 쌍극자 인력뿐만 아니라 분산력도 같이 있다는 거야. 자, 분산력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큽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그쵸? 왜요? 분자량이 HBr이 HCl보다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분산력은 얘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극성 분자 사이에 어떤 분자간 인력, 즉 어떤 끓는 점을 결정한다고 얘기한다면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내가 팁이라고 쓸게.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얘는 분산력은 얘가 크고 쌍극자 인력은 얘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분자간 인력, 즉 끓는 점은 HBr이 HCl이다. 그 말은 얘네들 사이의 인력은 두 종류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이 좀 더 지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분산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쌍극자 인력은 얘가 크지만 얘가 끓는 점이 높았던 이유는 분산력이 월등히 더 지배적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각 물질들만의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되지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끝 따라야 돼, 죽겠다.